심지어 다운타임도 멍을 다 포함해도 일주일 정도면 거의 대부분 다 완화되신다. 요거는 필러의 장점을 따라올 수 있는 물질이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비용도 가장 저렴하게, 그러면서 빠르고 회복도 금방 가능한. 근데 그게 아니라 필러랑 보톡스를 무조건 필승 조합으로 조합해야 되는 부위는 있어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시술이나 어떤 수술보다도 필러로 했을 때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고 최소 10살까지는 아니더라도 3살에서 5살 이상 어려질 수 있는 부위들, 왜 여기만큼은 필러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톡스랑 같이 하면은 10배 더 효과가 좋아지는 필러 부위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주름입니다.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 필러도 있겠고 아니면 예전에 칼슘 필러였다가 요즘엔 생체 수복형 물질처럼 스킨 부스터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깔아주면 이제 생화학적 반응을 좀 유도해서 콜라겐 증식을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것도 약간 필러처럼 채워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주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고 많이 깊었다, 세로주름이 아니라 가로주름이다, 확실히 꺼져 있고 약간 어둡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무엇보다도 필러가 가장 간단하면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드라마틱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입술입니다. 입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뭔가 다른 걸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내가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이런 데 흉이 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흉지면 생각보다 티가 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수술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수술에 비해서 필러가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오히려 더 많고 볼륨아이징이 무조건 같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볼륨을 낼 수 있는 건 필러가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지방 이식으로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입술만큼은 필러로 하시는 게 좋다. 실제로 제가 블로그에도 올린 케이스가 한 분 있는데, 입꼬리 수술을 예전에 뀨 유행할 때 하셨던 남성분이 있으셨고, 뀨 모양이 아닌데도 입술이 너무 옹졸하고 작아가지고 늘리려고 가로로 그렇게 해서 시술을 받았던 여자 고객님도 계시는데요. 두 분 다 오히려 모양 교정이 너무나 시급할 정도로 여기만 살짝 이렇게 까뒤집어져 있고, 그런데 모양은 많이 안 변했는데 반대로 여기 흉터는 그대로 남아서 되게 우울해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오히려 저한테 입술 필러 받고 나서 가로 확장 확실히 되고 모양 교정 확실히 되고 볼륨 확장 확실히 되셔서 그 뒤에는 오히려 한 1, 2년에 한 번 정도씩 필러만 꾸준히 받고 계시고, 특별히 재건이나 복원 수술 없이도 모양이 완전히 다시 돌아오고 훨씬 예전보다 더 예쁜 모양이 되셔서 만족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악 수술을 하고 나신 뒤에 입이 실제로 약간 들어가셔서 볼륨 자체가 너무 꺼지고 할머니 입술처럼 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인중 축소랑 입꼬리 수술만으로는 볼륨 자체를 대체하기 못하기 때문에 필러를 마지막에는 결국 다시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교 필러입니다. 애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직선으로 되게 정교하게 티가 날랑말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약간 양 조절하기 어려운 지방 이식을 하게 되시면 상당히 어려운 스킬일 뿐만 아니라 균일하게 모양이 나지 않았을 때 재수술하는 방법도 상당히 번거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애교 필러로 교정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시고, 애교 필러를 하게 되셨을 때 약간 아쉽거나 처졌거나 할 때도 재수술이 아니라 나중에 녹이고 다시 하면 된다는 간편한 점도 있고요. 지방 이식의 가장 큰 단점은 살이 찌면 거기가 2배로 부풀어 올라서 나중에 빼지 않으면 오히려 너무 과한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20대 때는 되게 말랐는데 40, 50대 때는 나이살이 찌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실 앞볼이라든지 뭐 다른 데는 다시 지방 흡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인모드 FX 같은 다른 시술을 통해 최대한 덜 보이게 하는 방법이 쉬운데, 애교 같은 경우에 사실 긁어내는 것도 조금 어렵고 되게 정교한 부분이라서 애교 필러가 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조금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적어도 목주름, 입술 필러, 애교 필러 같은 경우에 무조건 필러가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방 이식을 하셨는데 다운타임은 싫고 아주 미세하게 이마하고 나신 뒤에 살짝 요 라인 따서 패권 V처럼 여기가 살짝 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방 이식을 하셨는데 생착의 과정에서 미간주름이 많이 쓰이는 그 모양 따라서 다시 꺼지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 다시 지방 이식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다운타임이 조금 길어지실 수 있고 부분적으로 채우기가 조금 어렵다는 면에서는 이마 필러를 아주 부분적으로 1, 2cc 가량만으로도 약간 넣어주는 게 확실히 좋은 선택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서 지방 이식을 하시고 난 뒤에 아쉬운 부분에 부분적으로 필러를 넣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시술 시간 자체도 마취크림을 포함하면 30분, 마취크림을 빼면 10분에서 15분 내외로 끝나는 시술인데, 심지어 다운타임도 멍을 다 포함해도 일주일 정도면 거의 대부분 다 완화되신다. 요거는 필러의 장점을 따라올 수 있는 물질이 아직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 필러가 가장 예쁘게 자연스럽게 비용도 가장 저렴하게 그러면서 빠르고 회복도 금방 가능한 이런 시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볼륨 자체랑 모양 내는 건 필러만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필러랑 보톡스를 무조건 필승 조합으로 조합해야 되는 부위는 있어요. 예를 들면 턱끝 필러 같은 경우에는 뼈막 위에다가 필러를 넣기 때문에 보톡스가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모양이 눌려서 다시 꺼지거나 옆으로 퍼지는 경우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무조건 보톡스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위고요. 마찬가지로 입꼬리가 조금 처지고 평소에 이런 표정을 많이 짓는 사람들은 입술 필러 아무리 예쁘게 해놔도 웃으실 때 확 웃어지는 그런 느낌은 안 나요. 그래서 입술 필러 하면서 보톡스까지도 같이 맞아주셔야 확실하게 웃으실 때 확 찢어지는 이런 예쁜 웃음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다는 거. 아 근데 눈이 안 웃어져서 안 예쁘게 웃어지네? X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개가 더 있다면 이마 미간 보톡스는 꼭 이마 필러 할 때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제가 지방 이식 얘기할 때도 똑같은데 모양이 생착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마 필러도 몰딩이 되는 시기가 2주 정도 걸려요. 근데 그때 내가 계속 인상 쓰고 누르고 하면 결국 모양이 처음과 다르게 변형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지어 근육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씩 그 부위가 모이고 패이게 되는데 보톡스를 맞게 되면 확 펴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래 유지하고 싶고 리터치 기간을 최대한 미루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이마 미간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아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뷰티 온 사이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